형들, 이란이 드디어 움직였어. 2026년 4월 26일, 미국 정치 전문 매체 악시오스가 긴급 보도를 냈어. 이란이 미국에 새로운 제안을 전달했다는 거야. 핵심은 딱 한 줄이야. 호르무즈 해협을 먼저 열고 핵 협상은 나중에 하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계속 깨진 이유가 바로 핵 문제 때문이었거든. 잠깐, 여기서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빠르게 정리해볼게.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전쟁이 시작됐어. 이란은 즉각 보복에 나섰고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봉쇄해버렸어. 혁명수비대가 직접 나서서 해협을 지나는 배는 불태워버리겠다고 공언했고 하루 135척이 다니던 선박 통행량이 10척 미만으로 급감했어. 그 결과가 뭐였냐? 전쟁 전 $60 후반이던 WTI 유가가 3월 9일에 배럴당 $111까지 치솟았어.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리터당 2,000원을 돌파했고 한국 선박 26척이 해협 인근에 발이 묶였어. 선원만 약 2만 명이 갇힌 거야. 이 상황에서 4월 8일 파키스탄의 중재로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어. 이란이 호르무즈를 열고 미국이 공격을 중단하는 조건이었지. 그런데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1차 대면 협상에서 결국 노딜로 끝나버렸어. 미국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전량 반출하고 20년간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는데 이란은 3년에서 5년만 중단하겠다고 맞섰거든. 간극이 너무 컸어. 협상이 깨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 해군을 동원해서 이란 항구를 오가는 모든 선박을 역봉쇄하겠다고 선언했어. 이란은 이란대로 해협을 재봉쇄했고 유가는 다시 급등했어. 4월 20일 기준으로 브렌트유가 배럴당 $95, 48센트까지 올랐어. 상황이 이렇게 꼬일 대로 꼬인 상태에서 이란이 새로운 카드를 꺼낸 거야. 자, 이제 이번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뜯어보자. 악시오스에 따르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에 전달한 내용의 골자는 이래. 첫째, 호르무즈 해협을 먼저 재개방한다. 둘째, 미국의 이란 해상 봉쇄도 동시에 해제한다. 셋째, 장기 휴전 또는 영구적인 종전에 합의한다. 넷째, 핵 협상은 이 모든 게 해결된 다음 단계에서 진행한다. 여기에 추가로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이 전한 구체적인 종전 조건도 있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새로운 법적 시스템 시행, 전쟁 피해 배상, 미국과 이스라엘의 추가 공격 방지 보장이 핵심이야. 눈여겨볼 건 이 종전 조건에 우라늄 관련 조항이 아예 없다는 거야. 이란이 의도적으로 핵 이슈를 빼버린 거지. 왜 이란이 이런 파격적인 카드를 꺼냈을까? 악시오스는 두 가지 배경을 짚었어. 하나는 이란 지도부 내부의 극심한 분열이야. 강경파는 핵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것 자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거든. 아라그치 장관도 중재국들에게 솔직하게 말했대. 미국의 우라늄 관련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이란 내부에서 합의된 게 없다고. 그러니까 핵을 먼저 논의하면 협상 자체가 깨질 수 있으니까 일단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하자는 전략인 거야. 다른 하나는 현실적인 경제적 압박이야. 미국의 해상 봉쇄로 이란 경제가 극심한 타격을 받고 있거든. 수출길이 막히니 돈이 안 돌아가는 거지. 자, 그러면 미국은 이 제안을 받아들일까? 솔직히 쉽지 않아 보여.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7일에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분명하게 말했어.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만날 이유가 없다. 백악관 대변인도 미국은 언론을 통해 협상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어. 미국 입장에서 보면 호르무즈를 먼저 열어주면 가장 강력한 협상 지렛대를 잃게 되니까. 악시오스도 정확히 이 점을 지적했어. 봉쇄 해제와 종전이 먼저 이루어지면 향후 핵 협상에서 트럼프의 지렛대가 약화될 수 있다고. 그런데 형들, 여기서 흥미로운 변수가 하나 더 있어. 바로 러시아야. 아라그치 장관이 4월 25일 파키스탄을 다시 방문한 뒤 곧바로 러시아 모스크바로 향했어. 4월 27일 현지 시간으로 푸틴 대통령과 회담이 예상돼. 왜 러시아냐? 협상의 최대 걸림돌인 농축 우라늄 문제에서 러시아가 해법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야. 실제로 러시아는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자국 영토에서 보관하거나 재처리하겠다고 미국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어. 전례도 있어. 2015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에 따라 이란이 농축 우라늄 11톤을 러시아로 실제 반출한 적이 있거든. 만약 러시아가 다시 이 역할을 맡겠다고 나선다면 미국이 고집하는 핵 문제에 대한 우회로가 열릴 수도 있어. 물론 아직 불확실한 부분이 많지만 외교 채널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다는 건 분명한 시그널이야. 자, 이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갈게. 한국 경제와 증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형들 알다시피 한국은 원유 수입의 70% 이상을 중동에서 가져오고 그 물량의 95%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4월 27일 현재 브렌트유가 배럴당 107달러 40센트야. 골드만삭스는 2분기 세계 원유 공급 부족분이 하루 960만 배럴에 달할 거로 봤고, 모건 스탠리는 2분기 브렌트유 평균을 배럴당 110달러로 전망했어. 이 상태가 계속되면 한국 경제에 연간 10조 원 이상의 추가 에너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물류비 폭등, 제조업 원가 상승, 소비자 물가 인상까지 연쇄적으로 터지는 구조야. 그래서 이번 이란의 제안이 중요한 거야. 형들, 내 생각을 솔직하게 말할게. 이번 이란의 제안은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야. 전쟁 초기에 배를 불태우겠다던 이란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해협 개방안을 스스로 내놓은 거니까. 특히 핵 문제를 우회해서라도 빠른 합의를 이루겠다는 태도 변화는 이렇게 읽혀. 이란도 더 이상 교착 상태를 버틸 여력이 없다는 뜻이라고. 다만 트럼프가 핵 포기를 선결 조건으로 고수하는 한 단기간에 합의가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아. 그래도 확실한 건 양쪽 다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한다는 거야. 트럼프도 5월 미중 정상회담과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고, 이란도 경제가 무너지고 있으니까. 러시아가 우라늄 문제에서 다리를 놓아준다면 이건 생각보다 빠르게 풀릴 수도 있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흐름을 잘 지켜봐야 해. 호르무즈가 열리면 유가가 하락하고, 유가가 내리면 한국 제조업과 항공, 해운 관련주에 긍정적 영향이 가능해. 반대로 협상이 또 깨지면 유가 150달러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있으니까 양쪽 시나리오를 다 준비해둬야 해. 핵심은 이거야. 지금 이란이 먼저 손을 내민 건 사실이야. 이건 분명히 달라진 거야. 앞으로 미국이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러시아가 우라늄 문제에서 실질적인 중재를 해줄지가 관건이야. 이 상황 계속 같이 추적해보자. 형들, 좋아요랑 구독 꼭 눌러두고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면 새로운 소식 놓치지 않을 거야.